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44회차는 저희는 2경기를 틀리며 3등에 그쳤고 주중 45회차는 3경기를 틀리며 4등 적중에 그쳤습니다. 이번 46회차는 다시 EPL과 라리가로 구성됐는데요. 저희 해외 축구 분석위원 김현승, 한예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라리가 담당 한예준입니다. 네, 위원님들 지난 주말 경기들은 어땠나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생각보다 변수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리버풀, 맨시티가 무승부로 비겼고 맨유가 아스날을 잡으면서 아스날의 시즌 첫 패배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유럽 대항전이 시작되면서 진출팀들의 상당히 체력적 부담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라리가는 대량 득점을 기록한 팀이 많은 가운데 큰 이변 없이 승리할 팀들이 승리를 하면서 무난한 라운드를 치렀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46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본머스와 브라이턴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본머스는 지난 경기 노팅엄을 상대로 승격팀 더비에서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점을 먼저 내주고 전반전을 마쳤지만 후반전에 3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스코파커 감독이 경질당한 후에 게리 오닐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 후에 본머스의 경기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3백에서 4백으로 전환 후에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고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더라도 효율적으로 득점 상황이 오면 확실히 득점을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레스터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레스터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전에는 거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앨리스터 선수의 공격력은 상당히 매서웠는데요. 지난 경기 2골을 넣으면서 팀의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은 확실히 골을 만드는 과정을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골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다 보면 슈팅 수가 많아지고 많은 슈팅 수는 좋은 골 찬스와 직결되는 순간들이 많아지죠. 저번 시즌 초반과 마찬가지로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상당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하지만 녹화일 기준으로 포터 감독이 첼시행 루머가 뜨고 있는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본머스의 분위기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승점을 따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본머스의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못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본머스가 승점을 따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만큼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레스터와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레스터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21을 기록하고 있지만 득점에서 6경기 8골로 매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저번 경기에서 에반스와 은디디의 모습이 상당히 불안했고 후반전에는 좋았지만 골키퍼 워드 선수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 감독 로저스의 행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라드의 아스톤 빌라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1승 1무 4패로 리그 17위로 떨어져 있고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할 예정이었던 디에고 칼로스 선수가 시즌 아웃으로 수비 라인의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번 경기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빌라가 작년부터 4-3-1-2 라인으로 경기를 진행했고 1회 자리에 쿠티뉴나 부엔디아 선수가 주로 뛰었으나 이번 경기에서 램지 선수가 1회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램지의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날카로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해봅니다. 우선 빌라 선수들이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맨시티의 위협적인 공격을 상당히 잘 막아냈습니다. 또한 수비진이 아쉬운 레스터를 상대로 좀 더 공격적인 카드가 많은 빌라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덴동커의 복귀도 예상되는 만큼 뒷문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수비진이 초토화된 레스터를 상대로 에스턴 빌라의 공격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시네요. 3번 경기, 사우샘프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 라운드 소트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던 울버햄튼을 만난 소튼이 우세할 것이라 예상이 되었으나
라비아의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저번 경기 라비아 대신 디알로가 출전했는데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워드 프라우즈가 밑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줘야 했고, 이로 인해 소튼의 공격력이 급감했습니다. 포덴세에게 선제 실점을 당한 후에 공격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울버햄튼의 날카로운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리즈에게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3경기 무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는 이반 토니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시즌에 승격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는 리그에서 15골을 넣으며 맨시티 다음으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고 빅찬스 메이킹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이 경기는 소튼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소튼이 브렌트포드의 역습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토니, 은메모, 그리고 루이스 포터의 이 3명의 삼각편대 역습에 특화되어 있으며 소튼의 뒷공간을 충분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공격을 소튼의 중원과 수비 라인이 잘 막아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브렌트포드의 공격적인 기세를 봤을 때는 소튼의 승리는 예상하기 어렵네요. 네, 사우샘프 수비 라인이 브렌트포드의 공격력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경기로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에스파뇰과 세비야의 맞대결이죠. 한예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에스파뇰은 무실점이던 빌바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첫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좌측 사이드백이 빠진 빌바오의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 전술을 통해 빌바오의 공격을 잘 막아냈는데요. 후반 막판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브레이스웨이트가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최근 주전으로 나오던 센터백 칼레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며 세비야전 출전이 어려워진 것이 변수인 상황입니다. 세비야는 리그에서 무승을 기록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경질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저번 시즌 후반부터 이어진 팀의 부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팀의 장점이었던 수비력은 주전 센터백 라인인 쿤데와 카를로스가 모두 이탈했지만 확실한 보강에 실패하면서 단점으로 변했고, 지난 시즌 답답했던 공격진의 결정력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질의 유무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세비야가 온전히 승점을 가져가기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에스파뇰이 빌바오전과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부진한 세비야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에스파뇰은 그래도 최전방에 호셀루라는 공격수가 있는 만큼 흔들리는 세비야 수비진을 상대로 승리의 가능성도 예상이 되네요. 네,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경기지만 흔들리는 세비야 수비진을 상대로 호셀루라는 공격수 카드가 있는 에스파뇰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맨시티와 토트넘의 맞대결이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두 팀 모두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온 상황이고 리그 내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들 중 하나입니다. 맨시티는 4일 전 세비야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토트넘은 3일 전 마르세유와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라포르테가 부상이고 카일 워커, 스톤스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는 최고의 영입, 홀란드 선수를 데려오면서 시즌 초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홀란드는 리그 내에서 6경기 10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 정말 흠이 없는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저번 시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축구가 맨시티한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라인을 내려 역습을 구사하는 것을 잘하는 토트넘은 맨시티처럼 라인을 올리고 볼을 많이 점유하는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새벽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경기력은 좋지 못해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스타일의 콘테 축구라면 맨시티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선 이번 시즌 영입된 홀란드 선수의 미친 활약이 토트넘에게 상당히 위협적이고 저번 시즌 더블을 당한 만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철저히 준비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루 더 쉬고 온 맨시티가 좀 더 체력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 경기는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지난 시즌 리그에서 토트넘에게 모두 패했던 맨시티의 반격을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카디스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4경기 전패를 달리고 있는 카디스는 이번 시즌을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라리가 중하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안한 수비진이 최근 연달아 실수를 반복하면서 최근 2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2년 전 승격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탑독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시즌 첫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개막전인 라요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테어슈테겐의 폼이 살아났으며 영입생 쿤데 역시 스쿼드에 등록된 이후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면서 수비가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카디스전 이후 3일 뒤에 바로 미넨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카디스전의 주전 선수들을 모두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파이나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다시 노리기 위해서는 카디스전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출장 유무에 따라서 카디스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측합니다.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모든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카디스는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이곤 있지만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맞대결 2경기 모두 카디스가 바르셀로나에게 점유율은 밀렸지만 기대 득점 값에서 앞서는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해결사인 영입생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 합류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징크스를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바르샤에게 유독 강한 카디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 출전 여부에 따라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AT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맞대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라운드 발렌시아전에 이어서 점유율을 내줬지만 빠른 역습으로 시메오네식 효율 극대화 축구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지난 시즌 임대를 다녀왔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오블락이 부상으로 교체되었지만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는 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초반 기대보다 아쉬운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퇴장 징계로 결장하던 나우엘 몰리나가 복귀하면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다시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카디즈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중원에서 차단한 이후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봤죠. 특히 이번 시즌에도 팀의 주포이자 에이스인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가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4경기 5골의 괴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인 파블레시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아스파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우측 미드필더인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만큼 아스파스에게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혹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최근 맞대결에서 10경기 6승 3무 1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큰 우위를 점하곤 있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과 아스파스의 미친 득점력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뒷공간 노출이 잦은 셀타의 특성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효율적인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네, 전력이 앞선 AT 마드리드지만 아스파스의 득점력을 변수로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죠. 한예준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베티스전에 이어서 주중 셀틱을 상대로도 무난한 3대0 승리를 가져왔지만 경기 중에 밀리탕 선수와 벤제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센터백 밀리탕의 공백은 영입생인 안토니오 리디거가 메워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딱히 대체 자원이 없는 벤제마의 부상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셀틱전에서는 벤제마를 대신하여 에당 하자르가 제로톱 역할을 맡아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마요르카전에서도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아메니로 인해 선택지가 다양해진 중원이 안정감을 되찾았으며 덕분에 부담감이 덜해진 모드리치의 폼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기레 감독의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 선수비, 후역습을 바탕으로 괜찮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의 선봉장인 무리키와 이강인 듀오가 좋은 폼을 이어나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며 특히 킥으로 변수를 창출해주는 이강인의 폼이 절정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후방에서는 골키퍼인 라이코비치가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팀의 수비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마요르카의 역습이 최근 날카롭지만 밀리탕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뒷공간 커버에 큰 장점을 보이고 있는 리디거가 존재하고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아메니가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진은 벤제마의 부상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혼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비니시우스가 공격진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봤던 아자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상 변수가 있지만 비니시우스의 활약을 예상하며 레알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아스널과 에버튼의 맞대결이죠. 김현숙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스날은 부상의 여파를 여실히 느끼며 그들의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스날 라인 사이사이에 위치하면서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두 골을 관여했습니다. 또한 후반 수비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올라간 아스날은 맨유에게 다시 뒷공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상 선수들을 고려한다면 아스날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에버튼은 그들의 홈에서 머지사이드 더비전을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부상과 로테이션으로 빠진 리버풀 중원을 상대로 에버튼의 이워비, 오나나, 톰 데이비스 3명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MOM을 받은 픽포드는 눈부신 선방쇼로 결국 리버풀의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비록 맨유전에서는 패배했으나 그들의 홈에서 에버튼은 오랜 기간 고전했고 아르테타는 충분히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에버튼은 다시 돌아온 계회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중원의 퀄리티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에버튼이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중원의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7위 원정 경기를 다녀와야 하는 체력적인 변수도 존재합니다.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잔뜩 웅크리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펼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아스널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부상과 체력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아쉬운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점유율은 첼시에게 내줬지만 잘 버텨내면서 선제골까지 기록했지만 후반 막판을 버텨내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선 새로 영입된 파케타가 선발 출전하여 괜찮은 활약을 한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파케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착실히 적응하며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웨스트햄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웨스트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공격력입니다. 리그 6경기에서 3골밖에 터지지 못하고 있죠. 거금 500억을 들여 야심차게 영입한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별다른 활약이 없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선수 또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요일 새벽 컨퍼런스 리그 일정까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이 경기에 얼마나 출전하느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23개의 슈팅을 쏟아부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골문을 결국 열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소시에다드에서 합류한 공격수 이삭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치고 알미론의 슈팅이 골대에 맞는 등 찾아왔던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주축 공격수 생 막시멘과 미드필더 기마량이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던 뉴캐슬에게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릅니다. 막시멘과 기마량이스 선수가 복귀할 예정이고 특히 막시망의 대체자로 출전했던 라이언 프레이저가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알미론에게 쏠려있던 공격의 부담감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무승부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 뉴캐슬이 앞서고 있고 주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는 만큼 뉴캐슬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뉴캐슬에겐 이번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닉 포프 골키퍼까지 있기 때문에 득점력 빈곤을 겪고 있는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주중 경기의 체력적인 부담과 경기력 차이로 인한 뉴캐슬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나선다면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웨스트햄의 빈곤한 공격력으로 인해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엘체와 빌바오의 맞대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엘체는 강등이 유력한 하위권 팀 중 하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로 영입한 좌측 윙포워드 알렉스 콜리아도 선수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걸로는 현재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4-4-2 두 줄 수비를 세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팀의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3실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벌써 2번이나 나오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발베르데 감독 체제 아래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구사하면서도 특유의 조직력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미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4경기 1실점으로 굉장히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역시 최전방 공격수인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면서 좋은 경기력에 비해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좌측 사이드백 자원이 2명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오른발인 레케가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지난 에스파뇰전에 이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엘체의 패배가 예측됩니다. 빌바오의 득점력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엘체의 수비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만 기록할 수 있다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빌바오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네, 엘체의 심각한 수비 문제와 빌바오의 베렌게르의 활약을 바탕으로 빌바오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초반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 없이 2무 1패입니다. 저번 경기 뉴캐슬에게 많은 슈팅을 내줬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뉴캐슬,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많은 득점력을 못 뽑아내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의 마테타와 자아는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 사이즈가 작은 수비수들을 상대로 위협적입니다. 또한 후반 안데르센이 날리는 롱패스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맨유는 4연승을 거두면서 초반 2연패의 아픔을 떨쳐냈습니다. 무리한 전술을 구사하던 테나은은 이제 팀의 상황을 고려한 전술을 선택하고 동시에 자신의 전술을 녹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1000억으로 영입하면서 여러 마리 오고 가던 안토니가 득점을 하면서 한층 분위기가 업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소화하기에 체력적인 부담감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약팀은 몰라도 강팀을 상대로 끈적끈적하면서 단단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지컬을 앞세우는 축구를 통해 맨유의 후방 미드필더 에릭센과 센터백 리산드로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예상됩니다. 맨유는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오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세를 고려해 맨유의 패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네, 강팀 상대로 끈적이게 버텨내는 크리스탈, 체력 부담 변수를 갖는 맨유,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헤타페와 소시에다의 경기입니다.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한 헤타페는 지난 발렌시아전에 5실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즌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보드지는 지난 시즌 팀을 잔류로 이끌었던 키케 플로레스 감독에게 여전히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숨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며 영입생들이나 부상자들이 돌아와서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한 알리초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이적생인 알메리아의 에이스 사디크 선수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삭 선수의 대체를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주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 리그를 치르고 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수비진의 핵심인 르노르망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를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패배를 예측합니다.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준 투톱, 사디크와 알리초가 활약을 이어나간다면 헤타페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의 핵심인 르누르망이 부상으로 빠지긴 하지만 무딘 헤타페의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롭게 쌓여진 소시에다의 공격진 활약을 바탕으로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이죠.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베티스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카넬레스가 선발로 복귀한 이후 득점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팀의 핵심인 나빌 페키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큰 타격이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초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미드필더 카르발료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중 핀란드 원정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선수진의 체력적인 문제 역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레알 역시 단단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여전히 리그 무실점을 달리면서 순항 중입니다. 지난 엘체전에서는 대량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끌어올린 상황이며 포이스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영입생 키코가 괜찮은 활약으로 일단 자리를 메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전과 비주전 차이가 꽤 큰 팀이라 역시 주중에 있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양팀 모두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오기에 체력적인 문제는 비슷할 텐데 그렇다면 주전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덜한 비아레알이 베티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주중 경기에 여파가 있겠지만 부상 이슈가 적은 비아레알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본머스의 패, 2번 경기 레스터의 패, 3번 경기 사우샘프의 무패, 4번 경기 에스파뇰의 승무, 5번 경기 맨시티의 승, 6번 경기 카디스의 무패, 7번 경기 에이티 마드의 승패,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9번 경기 아스널의 승무, 10번 경기 웨스트햄의 무패, 11번 경기 엘체의 패, 12번 경기 크리스탈의 무, 13번 경기 헤타페의 패, 14번 경기 베티스의 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6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